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에서 생활과 금융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는 6주차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 기본적 분석에 관한 공부를 했죠. 기본적 분석은 뭐고 기술적 분석이 뭔지에 대한 정의를 공부했고, 기본적 분석에는 경제 분석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산업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죠? 산업 분석을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런 탑다운의 방식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기업 분석을 하면서 재무 비율 분석하는 15가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는 그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6주하고 다음 주 7주 2주만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8주째는 중간고사라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험을 또 치루어야 됩니다. 그죠? 자, 시험 문제는 아직 출제를 안 했지만 예상 문제로는 교수님은 항상 오픈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수님이 7주차 마지막 시간 3교시 때 예상 문제를 쭉 다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책은 반드시 갖고 와야 됩니다. 교재는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책에 있는 그 요약에는 노트도 반드시 가져와야 돼요. 그죠? 아직도 뭐 동영상 강의라고 생각하고 아직 교재를 안 사는 구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시험 치기가 되게 어려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교재를 꼭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6주는 우리 교재 6장에 나오는 기술적 분석에 관한 공부를 쭉 다 하고, 1교시, 2교시 2시간에 걸쳐서 기술적 분석에 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교시에는 우리 쭉 뒤에 가서 10장 채권에 관한 공부를 일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 범위는 제 10장 채권 시장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가 주식만 생각하는데, 주식보다도 훨씬 더 큰 시장이 채권 시장에 있기 때문에 채권에 관한 공부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사이에 뭐 주식평가나 포트폴리오나 CAPM 이런 모형은 보통 교양에서는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생활과 금융이라는 과목은 교양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공부하고 싶으면은 재무관리나 투자론 강의를 들으면서 소위 포트폴리오 이론도 공부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 여기서는 그 내용은 우리가 스킵 건너뛰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 소위 다른 말로 하면 차트 분석이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의의와 과정을 보면은 투자자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종목 선정, 어떤 주식을 사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매매 시점, 매매 타이밍, 소위 마켓 타이밍, 선정된 종목을 언제 사고 팔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과정은 주가는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가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사의 그 가격, 프라이싱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 정시격은 200일까지의 가장 그 중에 꼭 하나라도 기억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은 그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그 기본이 있었습니다. 수급. 수요와 공급은 모든 것이라는 것은 주가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실적, 그 기업의 기술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기본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주식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수요 공급은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수많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사소한 파동을 무시를 하면은 주가는 추세를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추세 변동은 수요와 공급의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변화 추세는 조만간 도표상에 나타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도표상에 나타나는 주가 모형은 반복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꼭 하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는 추세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패턴 분석이라는 것이 있고 지표 분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의 종류에는 첫 번째 추세 분석을 할 때 불규칙한 것처럼 보이는 주가 움직임에서 추세, 트렌드를 찾아내고 이러한 추세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해서 투자 결정에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추세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봉 차트가 위에 꼭지가 달리는 거는 고가고 밑에 달리는 거는 저가고 제일 밑에는 시가고 종가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죠? 종가와 고가가 똑같고 시가가 저가가 똑같을 때는 네모 박스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걸 우리가 봉 차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추세 분석의 기초는 항상 상승 추세가 있고 하락 추세가 있고 평행 추세가 있다. 자, 이 의미가 있는 두 고점과 두 저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우리가 추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 선은 상승 추세인데 하락점을 이어서 보니까 윗상향으로 올라가는 거고 중간 끈은 하락을 하는데 윗꼭지를 쭉 연결하니까 하락 추세선이 되는 거고 업다운이 쭉 일어나는 거는 평행 추세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추세대는 추세선 반대편에 보조 추세선을 그어서 추세대를 설정하는 겁니다. 상승 추세대, 하락 추세대, 평행 추세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용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지지선이라는 건 특정 기간에 있어서 주가의 하락 추세를 멈추기에 충분한 매입과 매입하려는 세력이 있을 때를 우리가 지지선이라는 표현을 쓰고 추세선은 일정 기간 동안 매입에 따른 주가의 상승 추세에 대항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치고 올리면 계속 팔겠다는 세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항선은 위에 있고 지지선은 밑에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지지선, 추세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우 이론. 다우 이론은 여기에는 중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다우이라는 건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술적 분석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밑에 그 박스를 보면은 우리는 주가라는 거는 항상 매집 국면이 쭉 이어지면은 그 다음에 상승 국면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과열 국면으로 갔다가 분산됐다가 공포 국면이 생기면은 다시 침체 국면, 다시 매집 국면, 이를 계속 순환을 하는 그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우 이론의 제1 첫 번째 나온 것은 매집 국면입니다. 강세 제1 국면입니다. 강세 시장의 초기 단계로 기업 환경이 아직 회복되지 못해서 매도하고자 함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매도에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매수하려는 그런 국면을 우리가 강세 1국면의 매집 국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승 국면은 강세 2국면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과 영업 수익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이거를 우리가 상승 국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열 국면은 경제 전체와 기업 수익이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정권 시장은 과열 기미를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막 과열이 되면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그 매수를 하다 보면은 꺾이는 순간에는 그 늦게 막차를 타는 사람들은 약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약세 국면으로 들어서면은 전문 투자가들이 투자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가는 단계를 우리가
분산 국면, 이거를 약세 제1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공포 국면은 경제 상황과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매도가 증가하고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순간을 약세 2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침체 국면은 제3국면으로서 실망 매물을 내놓음으로써 투매 양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왜 이렇게 강세 국면이 있고 침체 국면이 있느냐면은 그 기업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 우리가 기업의 경기 사이클에는 회복기, 상승기 이런 등등이 있듯이 기업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기 때문에 항상 업다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렇게 업다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침체 국면일 때는 계속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가 선뜻 매수를 잘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식을 하나의 저축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꾸준히 자기가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유자금을 갖고 조금씩 매달 몇 주식을 모으는 주식 저축을 하면은 이 어떤 국면이 오든지 간에 그렇게 큰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겁니다. 왜냐? 첫 번째, 만약에 주가가 계속 빠지면은 매수를 한다 생각하면 주식을 저렴하게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존에 사는 주가가 올라가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제도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어제 종가에 삼성전자 주식을 저는 매달 마지막 날 종가에 사기 때문에 어제 74,100원에 우리 손자들 앞으로 한 주식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습니다. 오늘은 그보다도 한 900원, 1000원 정도 빠졌지만 I don't care, 걱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손자들한테 최소한도 한 20살 전후 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15년 정도 매달 한 주씩 사주기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뭐 주식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가 앞으로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에 어떤 기업이 안 망하고 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주식 저축을 하는 그런 자세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추세 분석에는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이거는 절대 불가침의 법칙인데 두 번째 파동은 1번 파동의 저점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파동은 1, 3, 5 파동 중에서 가장 짧을 수는 없다는 두 번째 원칙이 있고, 4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고점을 겹칠 수가 없다. 그런 그 세 가지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런 파동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학생들이 이 차트 분석하면서 엘리어트 파동은 되게 장기로 보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활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우리는 일주일간의 주가의 이동평균은 5일 이동평균선으로 보고, 한 달의 평균선은 한 달이 4주기 때문에 20일간의 주가 이동 평균을 보고, 그럼 6개월 같으면 얼마입니까? 6개월 같으면은 150일 정도 되죠. 그죠? 150일 이동 평균을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지금 이 슬라이드 나와 있는 것처럼 주가가 1일부터 2만원부터 쭉쭉쭉 가서 뭐 19,900원, 21,100원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쭉 종가를 다 더해서 5일 이동 평균선은 5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걸 우리가 5일 이동 평균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파동하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약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파동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하는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는 하락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주가가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승 반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주가가 이동평균선으로부터 너무 멀어지면은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을 갖고 있습니다. 주가가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는 주 추세에서의 반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한번 주가 이동 평균선 가는 게 우리 그 정권회사의 단말기에 들어가면은 5일 이동 평균선, 20일 이동 평균선, 뭐 이렇게 52주 이동 평균선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 수강생들은 잘 한번 유심히 정권사 단말기에 들어가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